이 이야기는 몇 년 전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 나는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고 집에서 학교까지는 지하철로 약 40분 정도 걸렸다. 늦은 밤까지 과제나 공부를 하고 나면 막차 시간을 가까스로 맞춰 집에 돌아가는 일이 많았다. 그날도 역시 막차를 타려고 지하철역으로 서둘러 갔다.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주변은 매우 한산했다. 지하철역의 불빛 덕분에 약간의 밝기가 있었지만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두컴컴했다. 나는 무심코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을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다. 순간 등 뒤에서 으스스한 한기가 느껴졌다. 어쩐지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괜한 걱정이라며 애써 무시하고 계속 걸었다. 플랫폼에 내려왔을 땐 모든 게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몇몇 사람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다. 그 사람은 창백한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없었고 마치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어쩌면 지친 하루 때문일 거라며 마음을 다잡았다. 잠시 후 지하철이 도착했고 나는 사람들 틈에 섞여 얼른 탔다. 그 창백한 얼굴의 사람을 보지 않으려 했었다. 지하철 안은 한산했다. 자리에 앉아 한숨을 돌리려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아까 그 창백한 얼굴의 사람이었다. 나는 놀라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혹시나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개를 푹 숙였다. 지하철이 달리는 소리와 함께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졸다 깨달을 반복하는 사이 내리는 역이 가까워졌다. 지하철이 내릴 역에 다다랐을 때 비몽사몽간에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재빨리 일어나 지하철에서 내렸다. 플랫폼에 나와 한숨을 돌리려던 순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발걸음을 옮겼지만 점점 발소리가 빨라지고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자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더욱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던 중 손목을 붙잡히는 느낌이 들었다. 뒤를 돌아보니 그 창백한 얼굴의 사람이 서 있었다. 그의 입술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나와 눈을 마주치더니 그는 나지막하게 돌려줘 라고 하였다. 나는 그저 얼어붙은 채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때 지하철 역무원이 다가오면서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나는 그 틈을 타 황급히 그 사람의 손을 뿌리치고 뛰쳐나왔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뛰었고 문을 잠그고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막차를 타지 않으려고 일정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따라왔는지 그리고 돌려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모르겠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지금도 내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이후로 가끔씩 그 창백한 얼굴이 꿈에 나타나곤 한다.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말이다. 영문을 알 수 없는 그 경험은 내게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나는 이제도 그 밤을 떠올릴 때마다 오싹한 기분을 느끼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민성이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성이는 항상 호기심이 많았고 특히나 미스터리와 공포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학교 도서관에서 낡고 먼지 쌓인 오래된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잊혀진 영혼들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책은 마을 근처 깊은 숲에 있다는 잃어버린 저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책에 따르면 그 저택은 예전에 한 부유한 가문의 소유였으나 어느 날 가족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후로 사람들에게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민성이는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친구들 지수와 태훈을 설득하여 주말에 숲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세 친구는 토요일 아침 일찍 만나 비밀스럽게 준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과 랜턴, 카메라 그리고 책에서 얻은 지도를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숲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고요하고 신비로웠습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가끔씩 마주치는 작은 동물들에게 손을 흔들며 길을 잃지 않도록 지도를 주시하면서 1시간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욱한 안개가 갑자기 그들을 감쌌습니다. 민성이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 속에서 계속 나아가다 드디어 저택의 실루엣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택은 정말로 오랜 세월 버려진 듯 보였습니다.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고 벽은 덩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성이는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꺼내 틈틈이 사진을 찍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택의 내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그 자리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거실에서 커다란 피아노를 발견했는데 민성이는 장난삼아 건반을 눌러보았습니다. 그러자 기묘한 선율이 흘러나왔고 그 순간 섬뜩한 기운이 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수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피아노에서 멀어지자고 말했지만 민성이는 아무 일도 없다며 안심시켰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하는 그 순간 저택 전체에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더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줘, 돌아. 여긴 안 돼. 그런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태우는 목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세 친구는 서로 엇갈리며 점점 더 깊이 저택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각자 다른 방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민성이는 텅 빈 방에 갇히게 되었고 이곳저곳을 살피던 중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고 그는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민성이는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누구도 없었습니다. 다시 앞을 보았을 때 사진 속 인물들이 모두 소리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여 방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제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방에 갇힌 지수와 태훈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벽에서 손이 튀어나오는 환영을 보았고 태훈은 바닥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붙잡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 친구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다시 1층으로 돌아와 서로 만나게 되었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민성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여길 나가야 해. 분명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어. 세 친구는 두려움에 떨며 출구를 향해 달려갔고 저택을 빠져나오자마자 안개가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숨을 고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뒤돌아본 저택은 여전히 을씨년스러웠지만 더 이상 무언가의 기운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민성이는 잃어버린 저택에 대한 이야기를 더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전 실종된 가족은 여전히 그 저택 어딘가에 억류된 영혼으로 남아있다는 전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성이는 어느 정도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 특별한 경험은 그와 그의 친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 후로 세 친구는 다시는 그 숲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고 잃어버린 저택의 이야기는 그들의 비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민성은 밤에 잠을 청할 때 그 저택의 속삭임이 계속 귀가에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영혼들은 여전히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것일까요? 어느 누구도 그 답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캠핑을 가기로 했다. 우리는 늘 바다로 향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경험을 위해 산속으로 떠나기로 했다. 이른 아침 우리는 서울에서 약 4시간 거리에 있는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그곳은 자연이 거의 손상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도로도 없고 전파도 닿지 않는 곳이었다. 우린 산속 깊숙이 자리한 오지 캠핑장에 도착했고 텐트를 치고 산책을 하기로 했다. 해가 지기 전 경치를 구경하고 돌아오기로 한 우리는 길을 따라 걷다가 오래된 폐저택을 발견했다. 허물어진 문패에는 한가람 저택이라는 옛 한글이 희미하게 보였다. 호기심이 많았던 우리는 저택을 둘러보기로 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거미줄이 쳐진 천장과 먼지 쌓인 낡은 가구들,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커튼까지 모든 것이 마치 시간을 멈춘 듯 고요했다. 하지만 이상했던 건 집안 곳곳에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첫 번째 방에 들어갔고 방 한쪽 구석에서 낡은 인형을 발견했다. 인형은 헤어져 있고 눈동자는 마치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살아있었다. 벽장 속에서 나무 위에 놓인 앨범을 꺼내보니 저택의 옛 주인과 그 가족의 사진들이었다. 사진 속의 사람들은 대부분 웃고 있었지만 몇몇 얼굴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이어 저택의 2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문이 닫힌 방을 발견했다. 문 아래 틈새로 흐릿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우리는
깜짝 놀랐다. 방 가운데에는 오래된 오르골이 놓여 있었고 그것은 혼자서 돌아가며 기이한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르골은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도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작스레 창문이 열리며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오랫동안 방치된 먼지가 한꺼번에 날리며 우리를 감쌌다. 우리는 두려움에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벙겁결에 한 친구가 거실 벽에 걸린 그림의 뒷면에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림을 들어보니 비밀의 방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통로를 지나 비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엔 여러가지 고문 도구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벽면에는 심각하게 훼손된 일기의 조각들이 붙어 있었다. 일기 조각 속에는 저택의 주인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의식을 치르기 위해 세외의 존재들과 교신하려 했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영혼을 저당 잡혔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급히 저택을 빠져나와 캠핑장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우리는 텐트에서 떨어질 수가 없었다. 근처에서 울리는 저녁 바람 소리마저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우리는 그날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고 아침이 되자마자 서둘러 산을 내려왔다. 서울로 돌아온 후 친구들과 그날의 경험을 다시 이야기하며 이 모든 것이 단지 우리의 상상에 불과했기를 바랐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저택의 기묘한 기억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인터넷에서 그 저택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그날의 경험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저택은 여전히 그곳에 있으며 밤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오르골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인터넷 곳곳에 전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을 찾은 많은 이들이 하나같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우리는 산을 다시 찾지 않았으며 그 저택은 우리의 추억 속에서 언제나 아련한 공포로 남아있다.